안녕하세요. 예시야기가 살아 숨쉬는 곳, 도깨비의 민담 주막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으니 잠시 쉬었다 가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초가집 처마 밑에서 청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외아들 이강은 25의 나이에 이미 가장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할아버지 대에는 번듯했던 양반 가문이었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집안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굶은 채로 자야 하겠구나. 어머니의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이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넉넉했던 집안이었지만 이제는 하루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양반의 체면 때문에 장사를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농사를 지을 땅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내일 무슨 일이든 구해오겠습니다. 이강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스스로도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미 수없이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누워 계신 어머니께 누더기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아들아, 내 나이가 벌써 25이 아니냐. 다른 집 아이들은 벌써 장가를 가서 손주를 보는 나이인데. 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에 이강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은 그에게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한 양반 가문의 아들을 누가 사위로 맞으려 하겠습니까? 중매를 서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강은 동네 주막에서 유일한 친구인 장쇠를 만났습니다. 장쇠는 양반은 아니었지만 영리하고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어두운가? 또 집안 걱정인가? 어젯밤에도 어머니께서 혼인 걱정을 하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장가를 가겠나? 장쇠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혹시 보쌈이라는 걸 들어봤나? 포쌈? 그게 무엇인가? 과부를 몰래 데려와서 혼인하는 것일세. 물론 법으로는 금지된 일이지만 가난한 처지의 사람들이 간혹 하는 일이라네. 이강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양반으로서 어찌 그런 일을? 자네 지금 양반 체면 차릴 때인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가? 장쇠의 말에 이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구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매일 밤 한숨 쉬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점점 수척해지시는 얼굴과 주름진 손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아는 과부가 한 명 있네. 재혼을 원하지만 시댁에서 막고 있어서 답답해하고 있지. 만약 자네가 결심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네. 이강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양반으로서의 자존심과 어머니에 대한 효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여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만 하겠네. 물론일세. 어차피 그 과부도 재혼을 원하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네. 보름달이 뜬 밤 이강과 장쇠는 검은 옷을 입고 약속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강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일생일대의 큰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속한 과부는 갑자기 다른 곳으로 떠났고 그 집에는 기생 한 명이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장쇠는 실수로 그 기생을 데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이강은 엄청난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촛불을 켜자 아름답지만 낯선 여인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머리 장식으로 보아 분명 기생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강은 당황하여 장쇠를 쳐다보았지만 장쇠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이제 이강은 기생과 함께 있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춘향이라는 이름의 기생은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갑자기 납치되어 낯선 곳에 끌려온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이 절절하게 사정을 설명하자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저는 양반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비겁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강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향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다만 간절함과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기생으로 태어나 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춘향의 말에 이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곳에 머문다면 진심으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저는 신분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틀을 고민한 끝에 춘향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곳에 머물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생으로서의 살보다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기생을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지만 양반의 체면은 지켜야 한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춘향은 좋은 사람입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기생은 천민이고 우리는 양반이다.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춘향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어머니께 정성껏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비록 가난하여 변변한 반찬은 없었지만 그녀가 만든 음식에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산에서 나무를 캐어왔습니다. 드셔보십시오. 필요 없다. 내가 해주는 음식은 먹고 싶지 않다. 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아플 때는 간호했고 추울 때는 자신의 이불을 드렸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병이 나았을 때 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춘향아. 예, 어머님. 내가 정말 내 아들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이냐? 예, 어머님. 진심입니다. 어머니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신부는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만은 진짜구나. 내가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다. 그날부터 어머니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여신 것은 아니었지만 춘향을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춘향은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봄이 왔을 때 어머니가 먼저 혼례를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변변한 예식은 못 올리지만 그래도 혼례는 해야 한다. 너희 둘은 이제 정식 부부가 되어라. 간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세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보쌈으로 시작된 만남은 이렇게 진정한 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남군 고맙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춘향, 나야말로 고맙소. 이 가난한 집에 와주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진심이 있었고 어려웠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방 안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에도 가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강은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지만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춘향은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낭군, 제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춘향, 양반의 부인이 밖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체면보다 생존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춘향은 기생 시절 익힌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누가 누구와 잘 어울릴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중매를 서보려 합니다. 기생 시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성품을 잘 압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기생 출신의 중매쟁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혼사 하나를 성사시키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부인이 중매를 선 부부는 정말 잘 산다더라. 그 부인은 사람 보는 눈이 정말 대단하다더군. 춘향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만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이 맞는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했습니다. 이 혼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부유한 상인이 큰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양반집 딸의 혼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돈을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돈 문제가 아닙니다. 두 분은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혼이 나면 불행해질 것입니다. 상인은 화를 냈지만 춘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상인은 다른 중매쟁이를 통해 혼인을 시켰지만 결국 부부가 불화하여 헤어졌습니다. 이 일로 춘향의 신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춘향을 찾았습니다. 양반에서 상인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그녀의 중매를 원했습니다. 춘향은 정성껏 사람들을 만나고 신중하게 짝을 지어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집안 형편이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매 끼니 걱정하던 집에 쌀독이 채워졌고 누더기였던 옷이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춘향아,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웠구나. 처음에는 내가 기생 출신이라 못마땅했지만 이제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머님께서 받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도 아내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춘향,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내가 못난 양반인 것이 부끄러울 뿐이요. 낭군,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춘향의 명성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이웃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중매를 선 부부들은 대부분 화목하게 살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예전에는 기생이었다지만 이제는 가장 존경받는 중매쟁이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춘향을 존중했습니다. 신분보다 사람의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집안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난했던 양반 가문이 춘향의 노력으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했고 정성껏 중매를 섰습니다. 살림이 안정되자 춘향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낭군,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춘향, 내 나이가 벌써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낭군은 재주가 있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춘향의 격려에 이강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가난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춘향은 남편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낭군, 제가 벌어온 돈으로 충분합니다. 공부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강은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낮에는 글을 읽고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과거 시험이 있는 해가 되었습니다. 낭군, 꼭 급제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춘향, 당신의 믿음에 보답하겠소. 이강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꿈, 아내의 헌신, 어머니의 기대가 모두 그의 붓끝에 담겼습니다. 몇 달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강은 당당히 급제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그를 춘향과 어머니가 기쁜 눈물로 맞이했습니다. 낭군, 축하합니다. 어머니, 춘향, 모두 당신들 덕분입니다. 이강은 벼슬을 받아 관직에 나갔습니다. 비록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청렴하고 백성을 아끼는 관리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가문은 완전히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김진사 댁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더군. 그 며느리도 대단한 분이라던데. 기생 출신이지만 정말 훌륭하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가족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랑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춘향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딸도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을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날을 보게 될 줄은 몰랐구나. 어머님, 모두 어머님께서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춘향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가족은 단란했습니다. 이강은 낮에는 관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춘향은 여전히 중매일을 하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느 봄날 가족 모두가 마당에 모였습니다.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춘향, 보쌈으로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낭군, 저야말로 그날 이 집에 오게 된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만났는지 아느냐?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해주셨어요. 아이들의 순진한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강과 춘향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의 실수가 이렇게 큰 축복으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보쌈으로 시작된 인연은 진정한 사랑으로 자라났고 그 사랑은 가문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난과 신분의 벽을 넘어 진심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행복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가족은 여전히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고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춘향의 소원은 하늘에 닿았고 그 가족은 오래도록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며 진정한 사랑과 노력의 의미를 기억했습니다. 오늘 밤도 저희 이야기 속에서 편안한 쉼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다시 주막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